반갑습니다. 순간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상영입니다. 요양보호사표를 다뤄봤는데요. 이제 실무적인 걸 이제 다뤘고 요양보호 개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 개론에는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노인과 노인 과정, 노년기 특성, 가족관계 변화, 노인 부양. 두 번째로는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요양보호 업무, 그 다음에 인권과 직업윤리, 거기에서는 노인의 인권보호, 노인의 학대 예방, 여기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요양보호 개론의 이제 첫 번째로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거기는 학습 목표가 노인과 노화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설명하고 가족관계 변화, 노인 부양 부담 해소 방안을 설명합니다. 노인과 노화 과정. 노인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세포 조직 전체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를 노화라고 한다. 이러한 노화가 진행되어 일정 수준 이하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능력에 이르거나 기능이 감소된 사람을 노인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하여 연금을 받게 되며 사회적으로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되는 시점인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노인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퇴직 연령이 높아지고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구분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노인 세대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하여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이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각종 혜택을 부여하니까 좋다기보다 씁쓸해지더라고요. 이제 자력으로 하는 시대는 지나고 보호받는 시대가 됐구나. 이렇게 되면서 제가 바뀐 게 있어요. 그전에는 사회 기부, 또 찬조, 후원 이렇게 하다가 그걸 국가에서도 이제 보호해 주는데 또 그렇게 부자도 아니면서 객기구나. 해서 그걸 접고 이제 알고 있는 걸 좀 나눠주자.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 이거 저 찬성입니다. 지금 과거 시대에는 그 보호받는 시대가 됐지만은 70세까지는 이제 보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라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 70세 초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사항, 노인의 호칭, 노인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 노년, 노인의 부정적인 의미를 줄이기 위해 사용함. 그 다음에 어르신, 중립적 의미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용함. 어르신, 이게 제일 무난하고 편해요. 듣기도 좋고. 노인이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영어권의 국가에서는 늙은 사람, old person, 나이 든 사람, aged, 연장자,
엘더리, 선배 시민, 시니어 시티즌, 황금 연령, 골든 에이지, 프랑스에서 제3세대, 중국에서는 60대 장년, 70대 존년, 일본에서는 실버 또는 노년. 프랑스 제3세대, 나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그 다음에 또 어르신, 이것도 마음에 들고, 노인의 기여, 경제적 기여. 노인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이다. 한국 정쟁 이후 태어난 노인 세대는 국내는 물론 외국의 산업체와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여 우리나라를 세계 경제력 순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선장시켰다. 2018년에는 1인당 국민 총 소득순 GNP 3만 달러를 넘어섰다. 2019년 한국은행의 기준이면 경제가 눈부시게 진짜 발전했죠. 지금 이게 2018년도 이 기준이 그런데 지금 참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걸 느낍니다. 외국에 나가면 더 그걸 느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화 시대 이런 사람들 많이 욕을 하는데 경제 일으킨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절엔 민주화가 뭔지 모르는 세대는 방종이에요. 방종. 그냥 지도자가 끌고 나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지나니까 지금 뭐 이제 민주화다마다 이제 배가 부르니까 민주화 찾는 거죠. 시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일단 경제력이 성장하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참 잘 살게 된 거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철학이 깃들어 있다. 이건 국민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정치적 기여. 노인 세대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민주화에도 기여하였다. 개헌을 통한 대통령 직접 선거, 평화적인 정교 교체 등을 이루어냈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음에도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최초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아마 세계가 멸망해도 한국인과 이스라엘인은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의 신화를 세계화시켰어요. 그게 유대교죠. 참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 단군 신화를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은 끈기와 강함, 또 창조적 지혜, 어느 환경에서 탁월한 적응력력. 그러니까 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여. 노인 세대는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 겪게 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가족과 사회를 지탱해온 당사자이다. 노인 세대들은 1997년 애완 위기에 동참하여 이를 극복하였고 가족과 이웃 중심의 따뜻한 집단 문화를 발전시켰다. 사회 문화적 발전은 전 세계 우리의 노래, 드라마, 음식을 전파하는 한류를 형성하였다. 정말 우리 시대가 IMF 터질 때 금모기로 국난을 극복한 민족입니다. 세계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민족이죠. 그것이 다 우리 산업여군 세대 60대 이상들 노인들의 공통점입니다. 노인에 대한 보상. 노인은 일생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사회와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와 사회는 이들 노인 세대를 위한
보상을 마련하여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경제적 보상. 국가는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더불어 노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공원, 박물관 등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어디 박물관 이거 다 무료입니다. 65세 이상은. 참 우리나라가 이 정도 성장했다는 거에도 참여를 했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도적 보장,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 보전과 질병 치료와 예방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 경로당을 통해 여가 활동이나 노인 공경, 노인 복지 서비스 전달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금은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갈등을 조성합니다. 이 연금, 노후에는 이 연금이 좌우하는데요. 저도 뭐 600만 원 이상은 됩니다만은 하여간 이게 연금, 이게 유동성, 경제적 유동성을 높여야 돼요. 현금 유동성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뭐 어디 뭐 이런 직장 다니고 나면 800, 900 그냥 편히 삽니다. 좋은 일도 해가면서. 정치적 보상. 국가는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을 지정하여 매년 기념하면서 젊은 세대의 귀감이 될 모범 어르신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이거 포상 많이 해야 돼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이 포상을 많이 해봤는데 진짜 포상은 고래도 춤추고 하마도 노래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코끼리도 춤추게 만들고. 이 노인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거 고목나무에 비를 주면 뭐하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을 많이 발굴해서 포상을 많이 해갖고 귀감을 삼아야 돼요. 이거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가 발전하게 돼 있어요. 지적, 정치적, 문화, 유산의 전수.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받기 위해 정책 자문, 기록물 등록은 물론 노인의 보유한 유형, 무형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참 잘하는 거예요. 기록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제가 그 포상 탄 거, 뭐 초등학교 때 타고 난 거, 뭐 70년도 이전 거라든가 뭐 그런 걸 기록문화로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을 드렸는데 아마 기록문화유산에 올라갔을 거라고 봐요. 이런 거 참 잘하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나는 노인들이 사회 기부문화 활성화, 노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이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 넣어야 될 거예요. 궁켜지고 그냥 자기 자식 혼자 살고 이거를 바꿔서 이 사회를 위해서 다 환원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은 건강한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 노인은 젊은 세대에 비해 삶의 균형과 지혜를 쌓아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노인은 일상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동기부여를 통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의사결정에서도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젊은 사람보다 실수가 적고 사고력에서도 뒤지지 않는다. 수많은 정보 중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따라서 젊은 세대는 노인이
삶의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 생각.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아프리카 속담. 바둑판 위에 의미 없는 돌은 없다. 만화 미생의 대사 중 201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아서 애슈키는 수상 당시 96세였다. 하하, 96세? 이게 이제 노인들이 이제 경험해서 어떻게 보면 경험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언행이거든요. 근데 이 젊은 애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4차원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8차원으로 해라. 8차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4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은 가보지 않은 세상을 얘기할 때는 간접경험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고 긴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지금 중동의 피라미드 옛날에 전기 사용하고 다 하고 그랬잖아요. 옛날 시대가 지금 현재만 보다도 아닙니다. 주가 뒤바뀌고 뒤틀렸는데 지금보다 더 발전한 인간이 살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가보지 않고서 부정 하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그거 정조지화라고 그러죠. 개구, 우물 안에 개구리가 하늘을 보면 얼마나 넓이를 보겠어. 본인의 그 지식 수준을 높여서 넓혀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라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기획된 사고로 바라본 세상. 아, 저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애견이 얘기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노인들은 수많은 경험과 다양한 지혜와 능력 모든 것이 배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건 그렇습니다.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느끼고 생각하고 몸에 담겨 있는 거에다가 노인의 지혜와 경험과 이런 걸 믹스하면 더욱 발전하는 거예요. 왜냐? 그 무수한 세월을 거치면서 모든 게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들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수준으로 이해 안 된다. 그 낮고 낮은 수준으로 어떻게 이해가 돼? 그 세계를 가보지도 않고. 사고의 젊은이들은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노화. 노인이 건강하게 노화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해야 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신체와 활동에 맞게 영양분을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한다. 유전적 생활 습관적 특징을 살펴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영양 보조 식품을 섭취한다. 고혈압, 당뇨, 비만, 그 밖의 질병 유무를 확인하고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지속함으로써 신체적 노화를
갖추도록 노력한다. 노인 스스로 자신감과 역량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 활동을 한다. 가족, 친구 등과 접촉하며 적극적인 애정 표현과 의사소통을 한다. 자원봉사, 여가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 생산적 활동으로 자신감을 유지한다. 글쎄 이제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노인이 되면은 자기가 신이 됩니다. 왜냐? 모든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려면 종교를 가져야 돼. 종교를 가면 자기보다 위에 하느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그 만든 거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보다 위에 그런 생각만 갖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또 요양보호사 공부를 많이 하면 겸손해져요. 근데 사실 노인들은 고집세다 그러죠. 본인이 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를 다 꿰뚫러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꼭 틀린 거는 아닌데 너무 치우치면은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 가보지도 않고 가본 것 마냥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 넓고 넓은 이 세상 어떻게 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알겠습니까? 저만 같아도 모든 이치를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신같이 행동합니다. 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자기를 내려놓고 생각하고 살려면은 요양보호사 책을 좀 제 유튜브를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꼭 종교 활동을 해서 더 높은 신을 한테 머리 숙이면서 세상을 겸손하면서 나누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노년기 특성, 노화가 된 개인 생활 양식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공통적 특성이다. 신체적 특성, 세포의 노화, 뼈와 근육이 위치되어 등이 굽고 키가 줄어들며 피하 지방이 감소하여 전신이 마르고 주림이 많아진다. 면역력 저하,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나타나거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되어 죽음을 맞기도 한다. 잔존 능력의 저하, 신체 조직의 잔존 능력이 저하되고 적응 능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회복 능력 저하, 만성 질환이 있는 노인은 다른 합병증이 쉽게 올 수 있어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에 이를 수 있다. 비가역적 진행, 노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성 과정이며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 잔존 능력이 뭐냐 이거지. 신체의 능력은 항상 최고 한도까지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일부가 쓰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일상에 필요한 능력 수준과 최대 능력과의 차이가 잔존 능력이며 긴급시 혹은 운동 중에 나타난다. 비가역적이 뭐냐? 주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심리적 특성을 한번 볼까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 우울증 경향의 증가. 우울증에 빠진 노인은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는 등의 심리적 증상을 겪게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내향성의 증가. 청장년기에는 심적 에너지가 바깥 사생활로 향해 있다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내면으로 향하기 때문에 내향성이 나타난다.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내향적인 성격이 되어간다. 조심성의 증가. 나이가 들수록 조심성이 증가한다. 조심성이 증가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의견과 시청각 및 지각 능력이 감퇴하고 자신감이 감퇴하기 때문에 조심성이 증가한다는 의견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며 때에 따라서는 중심을 지키곤 한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경직성의 증가. 노인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에 저항한다. 생에 대한 해고의 경향. 생에 대한 해고의 경향은 자신이 일해온 일의 여러 요인들, 즉 가족 구성, 신체적 조건, 결혼, 취업, 직장생활, 부부생활, 성생활, 성역할 등을 떠올려보게 된다. 지난 생에 대한 회상은 응어리 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 자아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한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오랫동안 자신이 사행해 오던 친근한 사물에 대해 애착이 강하다. 애착은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거나 마음의 안락을 찾는 데는 도움을 준다. 친근한 사물에 애착을 보이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주변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안도감,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기 정체감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노인은 죽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자 한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노인들은 효력, 물질적 재산, 창조적 업적, 전통과 가치 등을 남기고자 한다. 이거 맞는 것 같으네요. 우리 부친께서 그 광산김씨 종친의 노인회장 그 상장 받은 거를 저한테 물려줘서 지금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물려주고 싶어 해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좋은 게 있으면 아이들한테 좀 물려주고 싶은. 이게 오그라들더라고요. 손이 넓이 펼쳐서 이 사이를 위에서 해야 된다. 그거보다는 자꾸 안으로 이렇게 손이 안으로 굽어져요. 이런 거 좀 바꿔야 돼요. 유산을 남기려는 게 이건 뭐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아이들이 잘 되도록 빨리빨리
논아주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죽고 난 뒤에 뭐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 잘 사는 모습을 살았을 때 보여야지. 재산은 쥐고 있을 필요 없어요. 의존성의 증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면서 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임금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중추 신경조직이 퇴화됨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의존하게 된다. 중요한 사람을 상실하게 되면서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의존하게 된다. 이 의존성의 증가, 이거 타파교에서는 나이 들수록 종교 생활을 해야 돼. 종교 생활. 그러면 이거 다 없어져요. 사회적 특성, 노인이면 사회적 역할이 변화한다. 역할 변화를 편안하게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해오던 역할을 갑작스럽게 상실한 경우 위기를 경험하기도 한다. 새로운 기술과 적응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역할 변화도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노인은 경쟁 사회에서 노인의 노화와 생산성의 감소 등을 겪으면서 젊은 세대와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상실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사회적 역할, 개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가치를 인정받으며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 노인에게 가장 흔한 역할은 은퇴자, 친구, 시민, 자원봉사자, 종교인, 동호회원, 서비스 수혜자 등이다. 역할 상실, 노인에게 사회적 역할 변화가 생기는 대표적인 사건은 은퇴이다. 은퇴로 인해 사회적 역할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가장으로서의 역할이나 어머니로서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잃게 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참고, 은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 수준, 경제 상태, 학력, 퇴직 시기, 퇴직 의도, 기타, 성별, 성격, 가치관 등 경제적 빈곤, 노인은 대부분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하여 여가 생활이나 새로운 일을 수행하게 된다. 노후 소득을 위한 연금이나 노후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빈곤에 놓이게 된다. 경제개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곳이 한국이다. 이 얘기를 들으면 참 저 같은 경우도 노인 빈곤에 될 건데 저는 살아오면서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이렇게 다 잘 풀리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될 수 없는 노후 대책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베풀어라. 똑같은 마음도 선하게 써라. 왜 같은 이 생각을 갖고서 이게 나쁜 악의 축으로 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은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 그 남 헐뜯고 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헐뜯고 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건강이 무너지든지 뭐든지 이렇게 제대로 흘러가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거 제 삶을 보고 벤치마킹해도 이건 괜찮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올바른 게 그럼 뭐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편적 타당적 가치로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죽여버려야 돼. 생명을 앗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야 되죠? 또 똑같은 거라도 굽어서 말을 해. 그럴 필요 없어요. 그저 좋게.
그저 좋게 좋게 하면 나한테도 좋게 좋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몰려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대감의 상징. 노인은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게 된다. 친척이나 친구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들과의 유대감도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된다. 단순화된 관계 속에서 노인은 고독감과 우울감이 증가하게 되고 자살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사회적 관계 위축. 노인은 신체적 노화를 경험하면서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을 갖게 된다.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은 다른 질환과 복합되어 나타나면서 신체적 기능을 쇠퇴시키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부정적으로 적용하기도 한다.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노인은 신체적 능력이 쇠약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가족과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난다. 은퇴 등으로 사회적으로 역할이 상실되고 자녀가 출가하면서 심적으로 소외, 고독 등을 느끼기 쉽다. 이러한 만큼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다. 긍정적으로 유지할수록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다. 아, 좋죠. 유튜브를 하세요. 유튜브를 하면은 많은 그 좋은 여러 가지 경험과 상식을 이 사회에 뿌려주기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가족 소외, 고외 이런 거, 고독, 소외 뭐 이런 거 느낄 겨를이 없어요. 노인 거주 형태의 변화. 현대사회에서 가족 구조와 가족관계, 가족 기능, 가족 생활 주기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전반적으로 기혼 자녀와의 동거는 줄어든 반면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노인 가족은 부부끼리 살거나 노인이 포함된 가족을 말한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령자 가구 중 부부 가구는 32.7%이고 1인 가구는 33.4%에 이른다. 통계청 2018년도 6년 전의 통계네요. 노인 가족, 노인 부부끼리 살거나 노인이 포함된 가족을 노인 가족이라고 해요. 이건 출처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이네요. 가족관계의 변화, 부부관계. 자녀가 독립해 나가면서 빈둥지 시기가 되면 소원해졌던 부부관계와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년기는 배우자 혹은 쌍방이 은퇴한 후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며 건강 악화에 따른 재적응이 필요하다. 생활 습관은 수정하고 병든 배우자를 돌보고 배우자의 상실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 참고 노년기 부부, 노부부가 역할과 취미를 공유하면서 적절한 상호작용 방식을 재수립하면 결혼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거 참 맞는 건데 참 호적만 되고 살아가는 부부가 많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우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남편 아내가 참 안쓰럽고 가른 세월에 묻힌 것이 불쌍하고 딱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면서 자기 마음을 갈고 닦고 수양을 해야 합니다. 종교를 가지는데도 이 포장, 그러니까 포장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노후를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내가 누구인가? 왜 종교를 믿는가? 변화받으려고 종교를 믿는 거예요. 종교. 가식으로 다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흔히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포장하기 위해서 사업 번창을 위해서 종교를 믿는다. 그렇게 믿더라도 종교를 믿으면 뭔가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근데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완전 악마야, 악마. 사회 악입니다. 역할 변화의 적응. 퇴직으로 남편 역할이 사회에서 가정으로 돌아옴에 따라 부부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융통성 있게 가정일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년기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부부 공통의 화제나 취미생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도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 소통같이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소통은 가장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왜 완악한 마음으로 가슴이 다쳐서 소통을 안 하나? 그건 본인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잘 아는 걸 빨리 이 종교의 힘으로 다 깨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삶을 영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적 적응.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또 한 가지 관심사는 성적 적응이다. 우리 사회는 노인이 성적 관심을 보이는 것을 점잖지 않다고 간주해왔다. 그러나 결혼생활에서 성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인간 본능의 차원이며 노년기 부부에서도 예가 아니다. 노인 스스로나 사회적으로 노인의 성적 관심과 욕구 충족을 금기시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활기찬 노년을 위해 활발한 선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게 이제 대개 부부싸움을 첨예하게 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맞지 않는 별 개벽다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성생활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생활. 가장 부부는 칼로 물베기도 다 이 성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으로 생활 안 하고 밖으로 도는 여자들, 이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죠. 그래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종교의 힘을 갖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돼야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밖으로 도는 여자들은 밖으로만 놀아요. 가정과 관련 없이 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한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사람에게 배우자의 상실은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배우자가 친구와 사별하는 경우 막연히 느끼던 죽음이 현실화되면서 심한 허무감, 절망감, 고독감을 느낀다. 보통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더 길기 때문에 대략 70%의 여성이 남편보다 오래 산다. 노인이 혼자 된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자녀의 지지, 자아 존중감 향상 등이 필요하다. 꼭 알아두기.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1단계 상실감의 시기, 우울감과 비탄. 2단계 배우자 없는 생활을 받아들이고 혼자 된 사람으로서의 정체감을 지니. 3단계 혼자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함. 부모-자녀 관계. 부모는 양육기 동안 자녀에게 많이 희생하고 투자하지만 자녀의 결혼으로 부부만 남게 되면서 빈둥지 증후군을 겪게 된다. 이 시기 부부는 노후에 대해 초조와 불안감을 갖게 되며 말년에는 자녀가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핵 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자녀가
집적 노인 부모를 공양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자녀가 노인 부모와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을 하는 수종 확대 가족이 나타났다. 부모와 따로 살지만 자주 상호 작용하면서 각자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이 그런데요, 바로 그 인근에 형님이 사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서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활해서 불편이 없이 아주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이 뭐냐? 자녀가 독립하여 집을 떠난 뒤에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슬픔, 외로움과 상실감을 의미한다. 수종 확대 가족이 뭐냐?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 우리 교회에 어느 권사님도 이 딸이 사는 데로 지금 이사를 와서 살고 있어요. 주변에 나이 들은 사람 얘기해 보면 아들이 있어서 그 인근으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다. 또 뭐 딸 집에 살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냥 우연히 되는데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 뭐 의존하고 뭐 이거 다 그럴 필요 없이 혼자 이 세상을 주름잡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부관계. 현대사에서는 자녀 세대의 독립의 여전과는 달리 고부관계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인해 여전히 고부 갈등이 존재한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역할관계 재정립과 가치관 공유 등을 통해 바람직한 고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인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인이다, 65세 넘었다 라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냥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돈 싸둬서 뭐 할 거예요. 쓸 수 있으면 써요. 응?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쓸 때가 있어야 쓰지, 그죠? 여행 갈 때가 있어야 여행 가지. 그러니까 주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적절히. 조부모, 손자녀 관계. 대부분의 조부모는 손자녀와의 관계를 만족하며 부모 노릇을 할 때보다 역할에 더 쉽게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 조부모는 부모에 비해 손자에 대해 책임이 없고 비교적 순수하게 애정으로만 감싸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손자녀는 노년기에 활기와 탄력을 제공하며 노인은 손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쏟을 수 있어 손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거 노인들 그 휴대폰을 보면 전부 손자 그 사진을 띄워놔요. 그러지 말고 자를 찾아 본인을 중요시야. 손자 굉장히 이쁘고 주머니로도 주머니도 그날 꺼내고 싶지. 이쁜 건 이쁜 거고. 천상천하 유아족전 세상에 오로지 나다 이거야. 형제자매 관계. 형제자매는 일생을 통하여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한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이르면 과거에 존재했던 경쟁심이나 갈등이 줄어들고 상호 이해와 동정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노년기의 특성상 어린 시절의 생활 경험을 공유하면서 형제 자매 간 심리적 안정감을 공유한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 등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때
형제 자매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자가 된다. 형제 자매 같이 중요한 게 없죠. 물론 자식도 중요하지만 그 형제 자매들은 절대 돈 갖고 싸우면 안 돼. 좀 있는 사람이 양보하고 자 죽을 때 한 푼 못 가져가면서 그냥 끌어안고만 살라고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 자손만 내가 잘되게 하려면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좀 덜 가지면 더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 그 형제들이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공동 잣대를 형제들이 갖고 있어야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이 우애가 깊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노인 부양 문제와 해결 방안. 오늘날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변하고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도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져 노인 부양이나 노인 문제에 대한 접근법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인 부양 문제. 노인 문제는 어느 사회에서나 누구나 당면하고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노년이 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4가지 고통을 흔히 노인의 사고로 표현하는데 빈곤, 질병, 고독, 무의, 가로 열고 역할 상실 바로 그것이다. 빈곤, 질병, 고독, 무의. 노인이 되면 수입이 감소하고 건강이 악화되며 소외와 고독감이 빠지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역할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래서 노후 대책을 잘 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현직에 있으나 뭐 퇴직을 했으나 구분이 안 가요. 너무 감사하죠. 그냥 시온의 대로가 쫙 뚫리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남을 해하지도 않았어요. 또 남을 이롭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엄청 선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항상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왔어요. 뭐 친구들은 혹시나 그럴 거예요. 이렇게 먹는 거 뭐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면 음식 준비하고 이런 거 잘못해요. 뭐 날려다 주고 뭐 이런 거. 항상 마음을 따뜻하게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이에 들어서 이제 뭐 시간이 없을 때 그렇게 더 많이 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여태까지는 못했다. 내가 돈을 꼭 뭉쳐줬다. 그거 좀 없는 사람 좀 놀아줘요. 응? 즉 놀아줄 데 없으면 동사무소에 같은 데 가면은 응? 보살필 때가 많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자고요. 노인이 되면 수입이 감소하고 건강이 악화되며 소외와 고독감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역할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 문제는 재정적, 신체적,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부양의 문제로 연결된다. 노인 부양 문제는 개인, 가족의 부담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은 낮아지고 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맞아요. 가족이 부양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노인은 정부에서 노후를 어떻게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노인 재산을 혼납받아서라도요.
일정한 조건 제시하고 노인 타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다 낼 수 있는 사람은 내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노부문을 누가 부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사. 이거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자. 요새는 2008년도면 지금 20년 전 2008년도는 40전 출발해서 2014년도 10년 전에 30전 출발. 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이 2008년도는 47.4에서 2014년은 51.7%인데 지금 10년 2024년도에는 내가 볼 때는 90%는 넘을 거예요. 이거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뭔 가족은 더 삶의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족하고 노인은 떼어놓아야 합니다. 노인 부양 해결 방안, 사회와 가족의 협력. 노인 부양을 위해서는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 사적 부양은 노인 본인이나 가족이 보살피는 부양이다. 공적 부양은 노인 복지 서비스와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등 국가나 사회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세대 간의 갈등 조절. 현재의 경제 사회의 발전은 과거 부모 세대가 이룩한 성과이다. 따라서 현재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사회적 부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한 세대 간 위험의 분산, 소득 재분배 등이 바람직한 세대 통합 효과이다.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상호 존중,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상호작용과 사회 통합을 달성해야 한다. 노인의 개인적 대처. 노인은 일차적으로 노인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는 사회보험과 개인보험을 병용 이용하고 사회적으로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변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노인 복지정책. 국가와 사회는 노인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강화하여 노소득을 보전하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적극적이고 활기찬 여가 노후 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서 그 병원에 있다 보면은 저 같은 성격은 뭐 참 잘 지냅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정말 찾아오지 않아 가지고서 저같이 뭐 간병인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은 그냥 혼자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쓸쓸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요런데 위문 방문단을 해서 이렇게 할 일 없는 노인들, 건강한 노인들이 위문단을 해서 이렇게 입원 환자들을 다니면서 위로해주는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볼 봉사활동을 병원 위문 봉사대 뭐 이런 걸 한번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여간 노인이다 생각하면은 하여간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시고 다닐 수 있을 때 여행 많이 다니시고 또 주변에 베풀 수 있을 때 많이 베푸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움켜쥐는 거 이거 하지 말고요. 베풀어요. 주변을 위해서 베풀고 살자고요.